250주년을 맞아 미국을 빛내고 있는 위대한 생존 이민자 250명이 선정 발표됐는데요. 아놀드 슈와츠네거, 일론 머스크, 젠슨 황 등이 탑10 안에 들었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20위에 올랐습니다. 한국계로는 여자 프로축구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미셸 강 씨가 78위, 구글 핏비트 제임스 박 CEO가 140위, 짐 리 CD 코믹 대표가 141위에 선정되는 등 5명이 포함됐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이 독립한 지 올해로 250주년을 맞아 축제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포브스지가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미국을 빛내고 있는 위대한 생존 이민자 250명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250만 한인사회로 성장한 한국계 미국인들로는 250명 중에 5명이 선정됐습니다. 한국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인 78위에 오른 미셸 강 씨는 올해 66세로 헬스테크 회사를 아센추어에 매각한 후에 여자 프로축구에 매진하기 시작해 워싱턴 스피리츠와 영국, 프랑스에서 한 구단씩 모두 3개 여자 프로축구 구단주를 맡고 있습니다. 140위에 선정된 제임스 박 씨는 올해 49세로 대학을 중퇴하고 핏비트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한 후에 구글에 넘기고 현재도 구글 핏비트 CEO로 일하고 있습니다. 141위에 오른 짐 레시는 올해 61세로 코미디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DC 코믹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191위에 선정된 조셉 배시는 올해 54세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유명한 사모펀드인 KKR의 공동 CEO로 일하고 있습니다. 192위에 오른 영손 씨는 올해 67세로 클라우드 스타트업 회사를 세일스포스에 13억 달러에 매각하며 유명해진 후에 생명과학 소프트웨어인 비바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지가 250주년을 맞은 미국을 빛내고 있는 위대한 생존 이민자 250명 중에서도 영예의 1위는 영화배우이자 사업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오스트리아 출신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꼽혔습니다. 2위는 테슬라에 이어 스페이스X를 상장시켜 사상 첫 1조 달러 트릴리언웨어가 된 남아프리카 출신 일론 머스크가 선정됐습니다. 3위는 러시아 출신으로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이 꼽혔습니다. 4위는 대만 출신으로 AI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선정됐습니다. 5위는 호주 출신으로 팍스뉴스 등 언론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이 올랐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주목을 끌고 있는 인사들로는 8위에 대만 출신 리자 수 AMD CEO가 선정됐습니다. 미국 최초의 귀화 시민권자로 대통령 부인이 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20위에 올라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대대적인 원정 출산 추적에 나서 국무부가 6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으며 당국이 3,000명 이상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자를 취소당한 원정 출산 의혹자들 600명 이상 중에서 400명 이상은 유럽 출신이고 북아프리카와 서부아프리카 출신들이 각 100명씩으로 집계됐으며 조사받는 수천 명 중에는 중국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잠깐 들러 출산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만들려는 사람들과 이들로부터 거액을 받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원정 출산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져 철퇴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가 원정 출산으로 의무를 사고 있는 6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원정 출산 의혹을 사고 있는 플로리다 2,000명, 텍사스 1,000명 등 무려 3,000명 이상에 대해 집중 조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원정 출산 혐의로 비자를 취소한 600명 이상은 3건의 집중조사에서 포착돼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0명 이상 중에 400명 이상의 비자 취소는 유럽 국가 출신으로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서부아프리카 국가 출신들이 각 100명 이상씩으로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원정 출산 혐의로 미국 비자를 취소당한 외국인들과 이들에게 비자와 미국 거주지와 출산 계획 등을 알선한 회사들은 사실상 영구히 미국 입국을 금지당하고 사업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국무부의 조치와는 별도로 훨씬 대규모의 원정 출산이 집중 조사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한 원정 출산 조직은 3,000명 이상의 원정 출산을 성공시켜왔다고 선전하고 거액을 받고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어 집중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텍사스에선 1,000명 이상 원정 출산을 알선해온 회사들에 대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 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휴스턴 소재 산후조리원은 중국계를 상대로 원정 출산을 알선해온 것으로 나타나 곧 철퇴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연방하원 정부감독위원회는 원정 출산을 돕겠다며 광고하고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정 출산을 알선하고 있는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방문 비자를 받아주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에 도착하면 거처할 곳과 출산 계획, 산후 조치까지 전체를 관리해주고 수만 달러씩 챙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지 않고 한부모 이상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로부터 태어나는 자녀에 한해 시민권을 부여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가 소송에 걸려 실행하지는 못해왔는데 이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6월 말 안에 나오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융자, 송금 등을 전면 차단하려는 금융 단속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연방 재무부는 이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게 새 지침을 내려보내고 불법 이민자 등의 수상한 불법 거래를 인지하는 즉시 당국에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한 연방재무부의 새 지침을 모든 금융기관들에게 내려보내고 불법 체류자들의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금융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지난 12일자로 내려보낸 새 지침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포함하는 수상한 불법 금융거래를 인지하는 즉시 당국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야 한다며 통보를 사실상 의무화했습니다. 연방재무부가 수상한 거래로 분류해 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 사례를 보면은 불법 체류자들로 의심되는 고객의 모든 금융거래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IRS 국세청이 발급한 ITIN 개인 납세자 번호를 이용하는 고객일 경우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만큼 즉각 그 고객의 금융거래를 인지하는 즉시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회보장번호 대신 ITIN 번호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포착되면 각 금융기관들은 실시간으로 연방당국과 해당 고객의 정보와 거래 내역을 공유 통보해야 합니다. ITIN 번호는 불법 체류자들도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수십 년간 이민 신분이 없어 사회보장 번호도 없는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되어 온 대체 번호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ITIN 번호는 대략 500만 개 정도인데 이제는 이 번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로 낙인 찍혀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당하고 추방 대상으로 포착되는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이와 동시에 범죄 카르텔, 돈세탁 네트워크, 노동착취나 사기 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인지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방당국과 공유해야 한다고 의무화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금융기관들에게 고객들의 이민 신분을 묻도록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불법 체류자 의심자, 불법 금융거래로 인지되는 경우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단속이라기보다는 범죄와의 전쟁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주된 목표는 불법 체류자들의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E 요원들을 수천 명씩 대규모로 동원해 대도시들에서 군사작전과 같은 불법 이민 급속작전을 전개하는 대신에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을 강화해 조용하게 불법 체류자들의 미국 생활을 극히 어렵게 만드는 전략으로 일대 전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이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와 주택 모기지 등 각종 융자를 차단당하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게 만들려는 이민자들에 대한 금융단속을 본격 실행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을 유예받고 있는 다카 청년들 85명을 범죄 기록이 없는데도 추방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연방 의원들은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추방을 유예받아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다카 수혜자들이 범죄 기록이 없는데도 추방한 것은 불법이라고 성토했는데요. 국토안보부는 다카는 합법 신분이 아니며 갱신이 안 됐거나 과거 추방 명령이 있던 이들은 범죄 혐의가 없어도 법에 따라 언제든 추방할 수 있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어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해온 청년들 가운데 50만 명 이상이 추방 유예를 받은 다카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4주년을 맞았으나 이른바 드리머들은 갈수록 갈 곳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 청년들인 다카 수혜자들을 구제해 줄 것으로 시사했다가 지금은 추방 대상으로 꼽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202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카 청년들 85명을 범죄 기록이 없는데도 추방한 것으로 아이스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민주당의 호아킨 카스트로 연방 하원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14년 전 시작된 다카 프로그램으로 추방을 유예받은 청년들은 처음에는 65만 명을 넘었다가 현재는 5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 카드까지 받았기 때문에 불법 체류 신분이지만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들 중에서도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지는 범죄 기록이 있으면 추방될 수 있는 것처럼 다카 수혜자들도 범죄 기록이 있으면 추방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13개월 동안 다카 수혜자 85명이 범죄 기록이 없는데도 추방한 것으로 카스트로 연방 하원 의원은 밝혔습니다. 카스트로 의원 등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범죄 기록 없는 다카 청년들을 추방하는 것은 국가가 추방 유예를 약속해놓고 이를 배반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청년들에 대한 구제 조치를 해줄 것으로 시사해놓고 국토안보부가 범죄 기록 없는 다카 청년들 85명을 추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카 청년들은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 카드를 받은 후에 교육받고 일해서 미국 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추방하는 대신 적극 보호하고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을 전후해 다카 청년들 중에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고학력, 고숙련직에서 미국에 기여해온 멋진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다면서 구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전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안보부는 다카 청년들도 추방을 유예받고 있을 뿐 불법 체류 신분이라며 추방 유예 사유가 없어지면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다카 청년들이 추방 유예 사유가 없어져 추방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중범죄는 물론 음주운전 등 그보다 낮은 범법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워크퍼밋 카드가 이민국의 지연 사태로 추방 대상에 꼽히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7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의 대부분 범주에서 수개월씩 진전되거나 오픈돼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가족 이민에서는 거의 모든 범주에서 수개월씩 추가 진전됐고 취업 이민에서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오픈된 범주들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도 우려와는 달리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새로운 지침에 따라 미국 수속 또는 한국 수속을 판정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7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의 대부분 범주에서 수개월씩 진전되거나 오픈되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취업 이민에서 박사금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이 연속 오픈됐습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 이민 2순위에서도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이 동시에 오픈돼 우선순위 일자와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는 대로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선 최종 승인일이 2024년 8월 1일로 2달 더 진전됐고 접수 가능일은 연속 오픈됐습니다. 다만 이민 서비스국이 새로운 지침에 따라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민 수속자들을 일일이 재검토해 AOS라는 미국 수속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수속을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취업 이민 1순위와 2순위,
삼순위 숙련직 신청자들은 다수가 미국 내 수속을 허용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7월에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2년 3월 1일로 한 달 더 개선된 반면 접수 가능일은 2022년 8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는 최종 승인일이 2022년 9월 15일로 2달 진전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습니다. 7월에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 대부분의 범주에서 수개월씩 더 진전됐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8년 2월 1일로 5개월이나 나아갔고 접수 가능일은 2019년 1월 1일로 3개월 더 개선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5년 1월 1일에서 제자리했으나 접수 가능일은 계속 오픈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7년 11월 22일로 2달 더 진전됐고 접수 가능일은 2018년 6월 8일로 2달 보름 개선됐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12년 4월 15일로 2달 개선됐지만 접수 가능일은 2012년 12월 8일에서 멈췄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09년 1월 1일로 2개월 더 나아갔고 접수일은 2010년 3월 1일로 역시 2달 더 개선됐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G7 정상회의 차원에서 처음으로 불법 이민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마약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작전을 선포했습니다. G7 선진국들과 한국도 포함한 참가국 정상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밀입국시키거나 인신매매하려는 범죄 조직들을 소탕하고 마약 밀매는 국경과 해상에 이어 육상으로 확대하는 공동작전을 전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2026년 G7 정상회의에서 9개 공동성명이 채택됐는데 사상 처음으로 불법 이민에 대한 선언문과 마약 밀매 근절을 위한 합동작전 약속문도 나왔습니다. We found a great deal of unity here at the G7 and we signed a declaration on illegal immigration, the first time ever for a G7. Drug trafficking and the stopping of drug trafficking, which is crazy. It comes through Mexico, comes through the southern border, the little that comes through.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 차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불법 이민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고 마약 밀매 근절을 위한 합동작전을 전개키로 약속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불법 이민에 관한 선언에서는 G7 선진국들은 물론 이번에 초대받고 참석했던 한국도 지지 동참해 불법 이민 문제에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을 밀입국시키거나 인신매매를 일삼는 범죄 조직들을 소탕해 나가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 밀입국 인신매매 등의 조직 범죄는 각국의 주권과 국경 통제를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범죄 조직들부터 분쇄하는 데 협력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둘째, 마약 밀매에서 미국은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만큼 이를 계기로 각 주요국들과 마약 분쇄의 총력전을 펴는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한 이래 미국 멕시코 국경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61%나 감소시켰고 해상을 통한 마약 거래는 무려 97%나 급감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대통령은 훌륭한 여성 대통령이지만 마약 카르텔이 멕시코를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마약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전을 펼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그동안 해상에서 주로 벌여 97%나 급감시킨 성과를 냈다며 이를 육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 마약 단속국 등이 멕시코 당국과 합동작전으로 멕시코 영토 안에서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전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은 현재 의사는 8만 6천 명, 간호사들은 10만 명 이상 부족한 데다가 시골 지역 200곳 이상의 카운티에는 의료 인력이 없는 무의촌으로 주민 건강 문제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의료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데다가 대도시로 몰려 있는데요. 의료진들 가운데 6명 중 1명은 외국 태생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국 39개국을 중심으로 비자와 영주권 수속을 전격 중지하고 있어 이들 국가 출신 의료진들이 이민 신분 유지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 부족은 물론 대도시에 몰리는 반면 시골 지역에는 무의촌이 갈수록 늘어나는 심각한 헬스케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의사 8만 6천 명, 간호사 10만 9천 명이 부족한 것으로 관련 협회에선 파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도시들로 의료 인력이 집중되는 바람에 시골 지역에선 의료 인력이 태부족하거나 아예 거의 없는 무의촌 지역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 전역 시골 지역 200여 곳의 카운티들에는 의료진들이 거의 없는 무의촌으로 지정돼 있을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의촌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미국인 8,300명이나 거주하고 있어 헬스케어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미국 의사들의 6명 중에 1명은 외국 태생 이민자들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 의료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협력해 콘레드 30 웨이브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수련한 의사들에 대해 제2원 교환 연수 비자를 발급해주고 각 주당 30명씩 배정한 후에 본국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줘 미국에서 최소 3년 이상 의료 진료를 지속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비자로 미국에 와서 시골 지역에 3년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 의료진들은 대체로 미국 생활이 익숙해지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국 39개국을 중심으로 75개국 출신들의 비자와 영주권 수속을 전격 중지하고 있어 이들 국가 출신들은 이민 신분 유지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헬스케어가 취약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수년째 진료해온 아프간 출신 한 의사는 지난 한 해 1,600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그중에서 80%는 메디케어 노년층과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환자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미국 내에서 진료를 지속할 생각이었으나 아프간 출신들에 대한 영주권이 전면 중지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토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 시 1인당 10만 달러씩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이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으나 이에 항소하고 법적 투쟁 의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강경파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시위대 진압에 반란법을 발동해 미군을 동원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으나 백악관의 온건파들이 위헌 소지를 내세워 가로막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초강수를 제안했지만 이 하버드 로스쿨 출신 백악관 참모국장이 비서실장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돌입하면서 수십 년간 시행한 적이 없는 특단의 초강수를 밀어붙이려다가 마지막 내부 검토와 결정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에서 초강수를 밀어붙이려 했던 강경파들 중에서 트럼프 이민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과 제디 벤스 부통령이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강수를 가로막은 백악관 인사는 백악관 내 모든 문서와 자료,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윌 샤프 백악관 스텝 세크리터리, 즉 참모국장과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마다 옆에 서서 하나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윌 샤프 백악관 참모국장이 스티븐 밀러의 초강수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윌 샤프 백악관 참모국장은 두 건의 극비 메모를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보내 위헌적인 강경정책들을 제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헌법으로 모든 사람들은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체포 구속할 수 있다는 헤비어스 코퍼스라는 헌법상 인신보호 영장 권리를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중지하자는 스티븐 밀러의 제안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반란법을 발동해 이민법 집행을 가로막는 곳에 군병력을 투입하자는 벤스 부통령의 제시였습니다.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이 법원영장이 있어야 체포할 수 있다는 헤비어스 코퍼스라는 헌법상 권리를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일시 정지하는 방안을 밀어붙이자 윌샤프 참모국장은 이는 위헌의 소지가 명백하다며 제지해 줄 것을 와일즈 비서실장에 극비 요청했습니다. 윌샤프 백악관 참모국장은 그의 상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수시 와일즈 비서실장에게 극비리에 보고해 대통령이 채택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이를 가로막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윌샤프 백악관 참모국장은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 로스쿨까지 나온 법조인이기 때문에 위헌성을 내세워 수시 와일즈 비서실장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을 얻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과 관련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제압하는 데 전시회나 적용해온 반란법까지 발동해 국가방위군은 물론 미군 현역들까지 동원하자는 벤스 부통령의 제안에는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는 반응을 얻어내 실제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